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정수입니다. 네, 또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테슬라도 전문가이기도 하시잖아요. 이 테슬라가 전기차 에너지 기업을 넘어서 AI, 로보티즈 같은 산업으로 전략적 전환점에 와 있다는 평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간밤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중간 보상안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바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식 보상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2018년에 일론 머스크 CEO 보상안이 결정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주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과거 지금 이제 테슬라 본사가 텍사스로 옮겼는데 그전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델라웨이에서 그 테슬라 본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2024년 작년 이 재판에서 이 CEO 보상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부결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보상도 없이 CEO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전체 테슬라의 주식을 한 1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2025년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은 이 12%는 만약에 행동주의 이 주주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라면 자기를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테슬라의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자기가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들을 이사회가 지금 결정하면서 주주 보상안을 결정하면서 최소한 2030년까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로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못 박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지금 델라웨이에서의 재판은 아직 1심에서 이 부결된 거니까 CEO 보상안이 만약에 이것이 결국은 CEO 보상안이 델라웨이 법원에서 통과가 된다라면 요번에 결정한 어젯밤 간밤에 결정했던 보상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일종의 중간 단계로서 재판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CEO 보상 없이 요번에 이 중간 단계로 CEO 보상을 하면서 테슬라의 어떤 일론 머스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에 의해서 로보택시라든지 또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식의 전환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이런 의미로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CEO에게 새 보상안을 건넨 테슬라. 과연 이것이 자충수가 될지 아니면 승부수가 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테슬라가요, 지금 삼성전자와 브로맨스가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과 공급 계약 이슈가 연이 들려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물론이고요. LG 엔솔, 삼성전기. 지금 왜 이렇게 테슬라는 삼성, LG까지 손을 잡고 대한민국 기업과 이렇게 브로맨스 동맹을 맺고 있는지, 과연 이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테슬라에게 한국 업체들의 매력도는 그만큼 높은 건지 지금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한국 기업의 매력도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갈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죠. 근데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텍사스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2나노 공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첫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여기에 첫 고객으로서 등장하는 거고 테슬라가 조건을 달았죠. 2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그럼 테슬라도 가보지 못한 길이니 설계만을 우리가 주고서 설계 도면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일론 머스크도 직접 자주 방문하겠다. 이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 테슬라 본사와 삼성전자 새롭게 만들어진 반도체 공장이 차량으로 4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하면서 협업을 통해서 AI6라는 이 칩을 차세대 칩을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에서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이 삼성전자가 오케이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만들어진 AI6 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테슬라 차량에만 쓰이는 거였는데 옵티머스에도 쓰이고 또 이제 데이터 센터에도 쓰이는 등 대단히 융합하는 칩으로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에너지 엔솔 같은 경우에는 ESS 수요가 지금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AI 때문인데요. AI를 지금 발전시키고 또 AI 서비스를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 건설 붐에 ESS는 여러분 필수품입니다. 물론 삼성전기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전력 전선망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ESS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화석 연료나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력이라 할지라도 데이터 센터에는 매우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있고요. 또 하나 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효한 조항인데 아리백은 2030년까지 모든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써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 수준에서 2배가 이상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전력들을 생산량들을 시설을 구축할 경우에는 ESS는 또한 필수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AI 붐을 예상하기 전에도 ESS에 대한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AI 붐이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센터 붐이 이루어지면서 ESS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미국에 있는 ESS에는 중국의 CATL의 LFP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테슬라가 메가팩이라고 하는 ESS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 매출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LG 엔솔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처럼 전반적인 반등이 나왔던 하루였는데 그 안에서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삼성 SDI 주가도 굉장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자랑하며 견조했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해서 또 특별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순 주가 저평가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전고체라든지 뭐 ESS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평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지만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이 저평가나 고평가를 논하기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지금 스텔란티스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있는 배터리 공장도 출하량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SDI를 고평가하기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하반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양산하는 생산 라인을 착공에 들어간다는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을 했지만 우선 삼성 SDI가 한국 내에서 ESS 프로젝트를 지금 다수 수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ESS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미래 성장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삼성 SDI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강정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